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8장과 9장의 단원 테스트를 먼저 하겠습니다. 집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먼저 다운받아서 반드시 먼저 풀고 설명을 듣기 바랍니다. 자, 단원 테스트 1번. 에이버리 실험에서 열처리에 죽은 S형균의 세포 추출물에 뭔가 어떤 분해효소를 처리했더니 그리고 R형균과 함께 배양했더니 형질 전환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그 형질 전환을 통해서 DNA가 유전 물질임을 알 수 있었죠. 그럼 형질 전환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얘기는 DNA가 파괴됐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DNA 분해효소겠죠. 그래서 DNA. 2번 허쉬와 체이스 실험, 형질 도입 실험에서 박테리오파지 DNA를 P32로 표시한 후 그럼 DNA만 들어가겠죠. 그래서 원심 분리하면 세균이 아래로 가라앉죠. 침전물에. 그 세균 속에 바이러스의 DNA 들어가는 것이니까 침전물에서만 방사능이 검출되겠죠. X고. 3번. 아데닌은 티민하고만 결합하고 구아닌은 시토신하고만 결합하죠. 물론 이중 나선 구조 속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상보적 결합이라고 하죠. 그래서 수소결합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론 아데닌은 티민하고 수소결합 2개, 구아닌은 시토신 또는 사이토신이라고 하죠. 수소결합 3개. 그런데 짝을 이뤄서, 그러니까 즉 아데닌은 티민하고만, 구아닌은 시토신하고만 결합하는 것을 상보적 결합이라고 하죠. 4번. DNA 이중 나선 구조를 이루고 있는 가닥은 5', 2, 3' 방향이 서로 반대로 되었는데 그것을 역평행 구조라고 하죠. 5번. DNA 중합 효소는 합성되는 가닥, 신장되는 가닥의 3' 말단에다가만 새로운 뉴클레오티드를 첨가할 수 있죠. 더 구체적으로 3'에 무슨 작용기가 붙어 있어? 3'에 OH기 붙어 있죠. 그 3' OH기에다가만 새로운 뉴클레오티드를 붙일 수 있다. 그런데 자, 칠판 잠깐 볼게요. 여기다 갔습니다. 지금 이 아랫방향으로 신장되고 있는데, 그럼 여기 기존의 폴리뉴클레오티드 속에 1, 2, 3 또 하나의 뉴클레오티드를 보면 이게 5번 탄소 쭉 연결되어 있고, 그러면 3' OH에다가 새로운 뉴클레오티드를 갖다 붙이는데 그 새로운 뉴클레오티드 1, 2, 3, 4, 5번 탄소의 인산기가 하나 있는 것이 아니라 3개 결합되어 있고, 혹시 이거 기초 시간에 설명드렸었나요? 여기다가 이제 연결하는데 이 연결은 공유 결합입니다. 그럼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DNA 복제는 합성이야. 그러니까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럼 이때 ATP 에너지를 직접 쓰느냐, ATP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ATP 에너지 쓰지 않고, 잘 보세요. 여기 물론 여기도 OH가 있고 2번 탄소에는 H가 있고, 그래서 인산기를 3개 가지고 있는 뉴클레오티드죠. 물론 여기 염기가 있고 뭐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녀석 아데닌이 붙어있는 경우에 DATP라고 합니다. T는 디옥시리보스 의미하고 A는 아데닌 의미하고 T는 트리, P는 포스페이트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결합은 에너지를 갖고 있죠. 우리 ATP는 DATP와 ATP 차이가 뭐냐면 DATP는 그 당으로서 디옥시리보스를 갖고 있고 ATP는 리보스를 갖고 있고, 그래서 ATP가 ADP와 인산기로 분해가 될 때 여기서 에너지가 방출하고 에너지가 나오고 1몰당 7.3kcal, 이 에너지를 여러 가지 생명활동에 쓴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DNA 복제할 때는 이 ATP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뉴클레오티드 자체가 갖는 에너지를 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인산기 결합에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가 끊어집니다. 예, 끊어지고 또 그럼 그 끊어지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나오겠죠. 이렇게 인산기 2개 결합한 것을 P로 인산이라고 하는데 이걸 또 끊죠. 그럼 에너지 또 나오겠죠. 그 에너지를 가지고서리 그림을 밑에다 그렸어야 되는데 요 녀석이 가서 여기 결합을 하는 거죠. 그죠? 이 결합 역시 공결합이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별도의 ATP를 쓰는 것이 아니라 뉴클레오티드 자체가 갖는 에너지를 쓰죠. 이 뉴클레오티드는
염기당 인산이 1대1대1로 결합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폴리뉴클레오티드 속에서고 뉴클레오티드가 홀로 존재할 때, 즉 모노뉴클레오티드일 때는 인산기가 몇 개? 3개. 그죠? 그래서 인산기 2개 떨어져 나가고 또 떨어지고 거기 에너지를 가지고서 여기 결합을 시키죠. 공유결합. 더 구체적으로 포스포 디에스테르 결합이라고 합니다. 포스포 디에스테르 결합. 그 지방에서 볼 수 있는 에스테르 결합과 유사한데 인산기를 사이에 두고 포스포 인산기를 사이에 두고 2개 양쪽으로 그래서 포스포 디에스테르 결합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면 아까 우리 문제에서 어디 갔어? 신장되는 가닥에 3'OH에다가 5'을 갖다 붙이는 거죠. 그래야 그 끝부분이 다시 3'이 되겠죠. 그래서 길어지는 방향은 4' to 3'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5번 3' 말단에 새로 첨가되는 뉴클레오티드에 5' 인산기를 결합시킨다. 6번 DNA 복제는 새로 합성되는 가닥에 자, DNA 복제 방향 방금 얘기했죠? 그래서 맞는 말이고 7번 유전 정보의 중심 원리에 의하면 DNA 유전 정보는 mRNA로 전달되고 이것을 전사라고 하죠. 이 mRNA가 폴리펩타이드의 아미노산 서열을 결정한다. 즉 폴리펩타이드가 만들어진다. 다시 말하면 단백질 합성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 과정을 해독 또는 번역이라고 얘기를 하죠. 8번 RNA 중합 요소는 DNA 주연 가닥에서 자 DNA 복제건 RNA 전사건 해독이건 방향은 5' to 3'. 그러면 전사될 때도 마찬가지고 복제될 때도 마찬가지고 자 복제될 때로 얘기할게요. 이렇게 풀어진 다음에 그럼 뭐가 5', 3' 역행 구조니까 오른쪽은 이 부분이 3' 아래쪽이 5' 그럼 이렇게 복제가 되고 전사도 마찬가지죠. 방향은 5' to 3'. 그럼 여기 DNA 복제라면 DNA 중합요소가 붙어서 쭉 이동할 때 또는 전사가 될 때는 RNA 중합요소가 결합해서 쭉 이동할 때 신장되는 방향은 4' to 3' 방향인데 주연 가닥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DNA 중합에서 또는 RNA 중합에서 이동 방향은 3'에서 5' 쪽으로 이동을 하죠.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8번 RNA 중합에서는 DNA 주연 가닥에서 3' to 4' 방향으로 이동하며 RNA를 4' to 3' 방향으로